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하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소개시켜 드렸던 현명한 투자자 인문학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다양성과 독립성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제임스 서로위키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살았던 박학다식했던 프랜시스 골턴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1907년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골턴은 영국 서부의 가축, 가금류 품평 회장에서 목격한 소무게 알아맞추기 대회를 묘사한다. 787명의 사람들이 6펜스를 지불하고 품평회에 나온 살찐 소 한 마리의 무게를 추측하는 게임에 참여했다. 일부 참가자는 농부이거나 푸주간 주인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가축 무게를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장에서 키우는 동물에 관해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골턴은 대회 참가자들이 매우 현명한 사람 일부와 매우 우둔한 사람 일부, 그리고 보통 정도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측했다. 구성원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787명의 참가자 집단은 아마도 엉터리 답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가 틀렸다. 소의 실제 무게는 1198파운드였는데 골턴은 참가자들의 모든 추정치를 수집해서 분포도를 그려보았다. 추정치들의 중앙값은 실제 소무게와 0.8% 차이로 보였고 평균값은 0.1% 차이가 났다. 다시 말해 평균 추정치는 1197파운드였다. 골턴은 분포도의 오른쪽 고리와 왼쪽 고리에 위치한 잘못된 추정치들이 서로를 상쇄하고 정제된 추정치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집단이 뛰어난 의사결정을 하려면 다양성과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중요하다고 서로위키는 지적한다. 만약 어떤 집단이 문제 푸는 방법에 관해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다양한 개인들에게서 나온 의사결정들을 표로 만들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생각이 동일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의 의사결정보다 뛰어날 것이다. 두 번째 핵심 변수인 독립성은 집단 구성원들이 각기 고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보다는 각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위키는 독립성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먼저 독립성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서로 연관되지 않게 한다. 개인들이 범한 실수들이 체계적으로 동일한 방향을 향하지 않는 한 개인이 내리는 판단 실수는 집단적 판단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둘째, 독립적인 개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친숙한 오래된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서로위키의 작업과 노먼 존슨의 과학에 기반해 미시간 대학의 스콧 페이지는 현명한 집단 이론을 만드는 중이다. 페이지는 복잡계와 정치학 및 경제학 분과 교수로 복잡계 연구 책임자다. 존슨처럼 페이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을 가진 집단이 만들어내는 창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일련의 문제 해결 가상 행위자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페이지는 각기 다른 기량을 가진 10명에서 20명의 가상 행위자로 구성된 여러 집단을 만들고 집단들에게 비교적 어려운 문제를 할당했다. 각 집단의 가상 행위자들 중 일부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났고 일부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페이지는 똑똑한 행위자와 덜 똑똑한 행위자들이 서로 섞인 집단이 똑똑한 행위자들로만 구성된 집단보다 항상 문제 해결을 더 잘 해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아가 무작위로 행위자들을 골라 구성한 집단에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똑똑한 행위자들로만 분리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들였을 때만큼이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어떻게 다양성의 힘이 보다 나은 집단과 기업, 학교,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부제가 붙은 책 차이에서 페이지는 다양한 관점과 도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 보다 많은, 보다 뛰어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다양한 예측 모형을 사용할 때 집단은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가 말한 예측 모형이란 무엇인가? 제작된 영화가 얼마나 흥행할지 예측하는 헐리우드 증권거래소, 정치적 경선에서의 승자를 예측하는 아이오와 전자시장, 장신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의 내기를 걸 수 있게 해주는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예측 시장으로 불리는 인트레이드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예측 시장들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다양한 행위자 집단으로 구성된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각각의 시장들은 집단적 의사결정을 취합한다. 이런 예측 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일까? 다시 말해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시장이 얼마나 성공했을까?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매우 성공적이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측 시장이 있다. 바로 주식시장이다. 이제 우리는 갈림길에 들어섰다. 찰스 맥케이가 말한 것처럼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반짝 거품과 폭락을 일으키는 제멋대로인 비이성적 투자자들이 모인 곳인가? 아니면 프랜시스 콜턴이 말한 것처럼 놀랍게도 올바른 예측을 해내는 가축 품평의 참가자들인가? 그 답은 상황 의존적이다. 다시 말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려있다.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종합하는 인센티브 기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다양성 수준과 참가자들의 독립성이다. 만약 주식시장의 다양성이 충분하고 더 중요한 것으로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소로브키는 일부 비합리적인 투자자들의 존재가 시장의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상기시킨다. 실제로 효율적 시장 가설 지지자들은 시장 효율성을 그럴듯하게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중의 지혜라는 개념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독립성이 훼손되면 어떻게 될까? 시장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의 의견으로 합쳐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다양성을 잃고 이에 따라 최적의 답을 찾을 가능성도 잃게 된다. 만약 다양성이 집단의 문제 해결 과정의 핵심이라면 다양성의 실패로 집단은 최적화되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 주식시장의 경우 다양성의 실패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과학자들은 이제 다양한 실패의 원인을 찾는 데 눈길을 돌리고 있다. 미래의 투자와 판단의 버릇 두 권의 책을 쓴 마이클 모브신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다양성 실패로 이어지는 정보 폭포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발생한다. 이 정보 폭포가 경제의 봄, 유행, 패션, 시장 붕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 연결망 이론가들은 개별 행위자들을 나타내던 노드와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는데 사회 연결망이 정보 폭포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휩쓸고 지나가는지를 이해하는 데 적절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한다. 모브신 교수는 다양성 실패가 대규모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조그만 집단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위원회든 배심원단이든 소규모 작업팀이든 다양성의 실패를 가져오는 정보 폭포는 제한된 사실을 가지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사실적 근거도 없이 일하는 지도자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모브신 교수는 하버드 로스쿨 캐스 선스타인 교수의 연구를 인용해 설명한다. 선스타인은 먼저 전체 구성원을 자유주의자는 자유주의자들끼리, 보수주의자는 보수주의자들끼리 분리한 다음 각 집단의 동성 결혼이나 소수 집단 우대 정책처럼 논란이 많은 주제에 관해 토론하도록 요청했다. 그런 다음 선스타인은 이번에는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똑같이 섞이도록 두 집단을 다시 만든 다음 마찬가지로 두 집단의 동일한 토론을 요청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질적 구성원들에 섞여 있는 두 번째 경우의 집단이 더 온건한 결론을 도출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이질적 구성원들이 섞인 집단들의 모두 강력한 리더가 출연했고 집단은 결국 하나의 관점, 바로 리더의 관점으로 정착했다. 그리고 그 관점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각자 가졌던 견해들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었다. 자유주의자건 보수주의자건 강력한 리더는 그 집단의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쳐 리더의 의견에 동조하게 만들었다. 지난 수년간 사회적 동조에 관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회심리학 실험은 1940년대에 솔로몬 애쉬가 진행했던 집단 압력 하의 동조 연구일 것이다. 애쉬는 먼저 8명의 개인들로 이루어진 여러 집단을 구성했다. 각 집단에게는 매우 쉬운 문제가 주어졌다. 실험을 위해 가운데를 기준으로 반으로 나뉜 종이판을 여러 장 준비했다. 종이판의 왼쪽에는 선이 하나 그려져 있다. 종이판의 오른쪽에는 길이가 각기 다른 3개의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선만 왼쪽에 그려진 선과 길이가 같게 그려놓았다. 이제 8명의 집단 구성원들에게 차례대로 오른쪽 3개의 선 중 왼쪽에 그려진 선과 동일한 길이의 선을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처음 몇 번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런 다음 갑자기 8명의 참가자들 중 앞의 7명이 이 7명은 사실 나머지 1명을 속이기 위해 사전에 실험에 관해 미리 설명을 들은 참가자들이다. 왼편에 있는 선과 분명히 다른 선을 오른편에서 선택한다. 애쉬는 진짜 실험 대상인 나머지 1명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 집단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어떤 집단들에서는 1명의 실험 대상자가 자신이 맞다고 생각한 답을 고수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3분의 1의 집단에서는 1명의 실험 대상자가 자신이 맞다고 생각한 답을 버리고 앞의 7사람들이 일부러 틀리게 말한 답을 선택했다. 집단의 의사결정에 순응해 자신의 결정을 바꾼 것이다. 애쉬가 발견한 것은 눈에 띄게 형편없는 것일지라도 집단의 결정이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의사결정에서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 아니면은 대부분의 대중들이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면 어떤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강력한 리더의 의견에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 실험에서도 1명을 속이기 위해서 7명이 동일한 선택을 해버리니까 이 1명이 갖고 있는 독립성과 다양성이 사라져버리고 전체화되어버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투자에 상당히 도움되는 구절이니까요. 꼭 한번 곱씹어서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